마스크 쓰면서 강의하는 거에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대면으로 강의는 잘 안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대면을 했는데 학생치고는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 전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오늘 오송에서 왔고 사실은 우리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고 오히려 앞에 강의하시면서 백순영 교수님이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방법 또 백신도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치료하는 방법 의 하나로 만들어진 거라서 약의 범주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전반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산업보건 현장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의 가지를 잘 아셔야 치료하시기 좋을 것 같고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그냥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치료제 자체만 얘기하면 너무나 약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래서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좀 섣부른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냥 준비한 강의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진학이라고 써 있고 저는 간호사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간호학도 성인간호학이 제가 전공이고요. 성인간호학 박사를 하다 말고 다시 중대로 가서 약학을 석박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약물학이 전공이고요. 그래서 치료제 또 실제로 적용하는 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약물 개발 현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걸 치료제라 원래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 하면 사실은 안티바이럴, 항바이러스 제제만 얘기를 해야 맞는데 아직 내놓을 만한 약이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개발이 되면 파이자에서 개발된 약이 효과는 좋다고 하지만 이제 써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쓰고 나서 바이러스는 죽였는데 사람한테는 괜찮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약물학의 전공이지만 신약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안에 맨 처음에 코로나19 얘기가 되고 나서 말하게 되었던 것이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것이 항체 수동 면역제 혈장 이거에 대한 거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조금 그 다음에 백신이 우리 주변에 왔고 이제 저도 3차 백신 맞겠다고 이제 해놨지만 그 백신이 요즘 많이 맞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조금 그리고 항서에서 일단 레퍼런스를 사용하실 때 WHO의 레퍼런스를 쓰시는 게 선생님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맞춰서 어떤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일단 국제보건기구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나 이거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런 얘기, 좀 해도 됨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백신에 대해서도 레퍼런스를 WHO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즈 익스플레인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죠. 백신은 제가 그냥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 항바이러스 제제, 그러니까 항생제 파트에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 교수님 앞에서 약간 언급하셨지만 박테리아는 크지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돼요. 사람이랑 달라서 이 말을 어떻게 퀘스처닝을 안 한 너무나 사람이랑 다르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이러면 죽는데 걔네는 그거에 죽지 않겠죠. 그리고 박테리아는 그거에 죽어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바이러스는 너무 조금해서 박테리아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고 우리 안에도 침입을 하면 세포 안에 들어가기를 세포 하나하나는 비싼 호두과자 같다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두과자 싼 거 말고 제가 비싼 거는 기름 종이로 이렇게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 하나가 더블 리피드 레이어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것들이 침투하기가 되게 얘를 죽일 것 같이
침입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약물학의 전공인 제가 강의 시간에 안 걸리는 게 수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안 걸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예방주사 맞는 거다. 네, 도움이 되는 건데 저는 너무너무 걱정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신을 만드느라고 사실 우리가 여태 알던 예방주사들의 그 백신 만드는 방법은 그 바이러스의 특징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바이러스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그걸 하려니까 그러면 사람 살으려고 누구한테 이런 이제 제가 굉장히 리얼한 예를 드는데 이런 누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병들게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일단 많이 만들어서 그걸 이제 주사를 뭐 죽여서 놓든지 약화를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살았는데도 펄떡펄떡 뛰어다니지 않고 얌전히 앉아있는 생명체가 있더라 냉장고 안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계란이요. 그래서 계란에다가 살아는 있을 때 별로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안 보이는 계란에다가 백신을 주입해서 아니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거기서 많이 증식을 해서 걔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를 좀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부분을 약화해서 아니면 죽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예방접종의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예방접종의 시작도 뭐 우두 뭐 이런 거 예방접종에서도 아마 옛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슬라이드에는 그 백신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렇게 바이러스 전체나 박테리아 전체나 얘를 다 집어넣는 거나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발전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약화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그 어떤 부분만을 왜냐하면 우리 생체에서 걔네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역성이 있는 부분을 면역력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세포의 점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거를 쓰게도 했고요. 요즘의 기술은 그 유전적인 그 유전자 물질 뭐 이런 거에 제네틱한 거에 주로 뭐 RNA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일 수 있지만 생물 시간에 RNA, DNA, RNA가 뭐를 하냐면 RNA가 DNA 어떤 거를 핵산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려면 그 염색체가 더블링이 돼야 되고 그 더블링을 할 때에 요 조작을 DNA, RNA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아주 중요한 명령 체계의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선 그냥 진짜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만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역성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유형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냥 도식적으로 이건 제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요. WHO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전체 바이러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 바이러스의 부분만 쓴다든지 아니면 제네틱 머티리얼 유전자 물질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백신을 만든다. 거기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예방접종 하는 거 먹었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너무나 살아있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걔를 주사를 놓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으로 먹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전체의 그 미생물을 주는 방법 뭐 약화시키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을 많이 썼고 바이러스의 벡터를 주는 방법 이런 걸 썼다면 이제 예, 전체도 어떤 걸로 준다. 뭐 여기 생백신, 죽은 백신, 바이럴 벡터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서브 유니트, 어떤 파트만을 주는 거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것도 했지만 여기에 지금 예를 들기를 선생님들 기억 그 백일해라든지 테타누스, 디프테리아 이런 거에서 뇌막염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백신들이 그렇게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을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어서 면역성을 만들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용한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백신들은 제네틱 어프로치 유전적인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산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DNA나 RNA 이런 것들이 단백질을 합성할 때 그런 명령 체계 어떻게 만들라는 그 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거를 우리 몸에 집어넣게 돼서 그걸 통해서 청사진이 들어오니까 그걸 통해서 그거를 비슷한 걸 우리 몸에서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면역성도 만들어지게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 DNA, RNA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는 그냥 파이자 백신, 모더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바이러스에 보면 mRNA 뭐 이렇게 타입 이렇게 길게 쓴 이름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랜스크립션 전사 이렇게 하는 이렇게 몸 안에서 더블링 염색체가 2배가 될 때에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복사하는 과정에 mRNA에 그게 요 부분을 우리 몸에 넣어주면 우리 면역 체계가 이제 그거를 인식해서 거기에 대한 면역성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코로나19에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거를 사람한테 쓴다는 좀 무서워서 잘 안 하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부 암에만 우리가 치료하던 방법으로 쓰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쓰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저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앞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인 거라고 또다시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 국을 만약에 국을 이만큼 커다란 솥에다 끓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맛봐보는 거 다 먹지 않아도 이게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맛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거기에 대한 면역성을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바이러스 제제가 만들어져도 제가 왜 걱정하는 거냐면 효과가 얼만큼 있다. 지금 멀크사의 그 백신에 대해서도 뭐 50%뭐 이런 얘기하고 파이자 뭐 80%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파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약이 도입이 되는 순간 바이러스는 절대로 굉장히 빨리 번식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면역성을 갖는 그런 바이러스 균주로 또 변화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 내성이 없는, 저항성이 없는 항생제를 만든다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도 몰누피라비르가 멀크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저널에도 얘기를 했고 사실은 제가 그 WHO에는 아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곧 승인이 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만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것까지만 올라가 있지만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티바이럴의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저 슬라이드를 일단 집어넣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약들 주로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요 거의 그 HIV 때문에 만들어진 약입니다. 저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는 에이즈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별로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만드는데 다 실패해서 별로 그
헬페스, 저도 심플렉스가 잘 생깁니다. 입이 이렇게 피곤하면.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는 약을 쓰죠. 그 조비락스나 에이사이클로비어를 쓸 수 있어서 좋은데, 사실은 이런 약들도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이 입술 단순 포진이나 대상 포진 때문에 만든 약이 아니라 HIV 치료제로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안티바이럴을 만드느라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잘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의 HIV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는 약은 왼쪽에 있는 약들입니다. 얘네들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할 때 그 프로세스 단계에서 안 되게 하는 약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오른쪽에 위에 네모로 되어 있는 박스에 세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이 사실은 올세타미비어가 스와인플루, 돼지독감이라고 불렀던 신종플루에 사용해서 그때 효과가 있었던 약이고요. 그 다음에 자나비어가, 얘는요 항상 무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써보는 약들이에요. 왜냐하면 유사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타이핑 할 때 HN, H1N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H의 N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저기에 이니비트 익시트 뉴라미니데이즈 이랬죠. 뉴라미니데이즈의 유형을 분류한 거 HN, N자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안에도 뉴라미니데이즈의 유형에 따라서도 얘네들을 그룹핑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그 효소가 사실은 다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고 딴 세포 또 침입하려고 나갈 때 그 프로세스에 효소가 필요해서 구멍을 뚫고 나오고 이러는 단계에 작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맨 밑에 임뮤노 모듈레이터, 인터페론 알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터페론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처음으로 암 치료에 사용해도 되는 약이라고 한 게 인터페론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이거는 사실은 약이라기보다는 남이 바이러스를 앓고 만든 면역성을 뽑아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 시간에 얘기할 때 전 부칠지 모르는 세대기 요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전을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닌데 전을 손님상에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다 하면 되니까 요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다 하면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 같은 것이 사실은 남의 혈장에서 인터페론 부분을 갖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에 알았던 사람들, 앓고 난 사람들이 혈액 기증하겠다. 거기서 뽑은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이런 거를 그 중에 이제 몰누피라비르는 멀크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 10월에 뭐 여기 WHO에서 이제 이거 승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 영어로 된 걸 그대로 써놔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이게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약이라, 경구용이라는 거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병원에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약이고, 그 다음에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면 제가 앞으로 좀 갈까요? 전 슬라이드로 가면 아까 그 안티바이럴 여기에 보면 약물들에도 돌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이 VIR 이렇게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아만타딘은 사실 안티바이러스 약물로 만들었다가 지금 파킨슨병에 더 많이 쓰지만 무슨 빈 이런 약으로 주로, 그러니까 약 이름을 돌림자를 가지고 해서 몰누피라비르도, 그러니까 비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도 그려놨지만
사실은 유기약 하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아무리 약학을 해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단 우리가 환자들한테 쓰면 50% 정도에서 코로나19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실험했을 때의 얘기고 앞으로 쓰였을 때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신약일 때는 항상 그걸로 인해서 전체 스펙트럼의 부작용이나 역작용에 대한 게 아직은 많은 사람이 써서 시간이 축적이 돼야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항체 치료제들도 그런 의미에서 쓰다가 요즘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슬라이드를 오늘 좀 삽입을 했더니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단 클론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셀트리온 아시죠?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그 얘기 제가 전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오송에서 오늘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옆에 셀트리온 있고요. 거기 버스는 되게 멋있어요. 예, 저기 이 출퇴근 차 있잖아요. 그래서 멋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뭐 셀트리온 회장이 뭐 어느 학교도 사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제가 어느 총장님한테 들은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 셀트리온에서도 그 레키로나라는 이제 단 모노클로날 안티바디하고 이거 저기 뭐 결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약 만드는 거 있고요. 글락소에서도 만드는 약들이 그 항체 치료제, 단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람데시비르가 사실은 옛날에 사용하던 우리가 안티바이럴이지만 그래서 얘가 이제 또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서 몰누피라비르가 사용되게 돼도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이지 그 약만 머크사의 그 약만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로 그리고 파이자에서 리토나비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도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아무튼 판세가 또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정리하면 시간을 오버했다고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이메일 주소 남겨놓고 갈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